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북원전 의혹 국정조사대 신북풍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지금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그 삭제한 파일명이 공개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자, 먼저 간략히 좀 그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지난해 10월 이제는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했다라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2015년 월성 원전에 우리 정부가 5,600억을 들여 이 설계 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제성이 없다는 건데요. 이미 투입한 6,500억 그리고 거기에 지역 주민에게 지원한 1,300억까지 합치면 거의 700억 원이 들었는데 이 비용을 고려하고도 조기 폐쇄를 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 문제는 7천억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7천억? 예, 맞습니다. 7천억 7천억. 정도 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7천억을 고려하고도 조기 폐쇄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어, 여기서 이젠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감사를 두고 이렇게 저항심한 감사는 처음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라면서 이제 조직적인 감사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예. 특히 파일을 삭제한 시점을 보면은 감사원 조사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가 월요일에 시작을 했는데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 이 공무원들이 삭제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제 해당 공무원들 이제 거의 국장급, 과장급으로 좀 높은 직책인데요. 네. 이들은요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하면서요 감사원 조사 전날 파일을 삭제한 점에 대해서는 또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 네? 라는 아주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허. 이후 검찰,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전지검에서 파일을 삭제한 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해서요. 작년 11월 24일 대검에 영장 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후 6시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결국 윤 총장이 영장 신청을 승인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후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신정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영장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후에 이제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잘 승리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대검에 복귀하는데요. 복귀 다음날 바로 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중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러면서 원전 수사가 본격화된 건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 공무원들이 정식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소장이 이제는 대중에 공개가 되면서 그 파장이 커진 겁니다. 그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이 총 530개라고 하는데 삭제 방식도 좀 특이한데요. 파일명을 이렇게 뭐 숫자로 바꾸거나 한글로 아무렇게나 파일명을 쳐가지고 삭제했다고 해요. 예, 이건 나중에 복구하더라도 어떤 파일인지 쉽게 찾을 수 없게 이제 혼선을 주기 위해 그런 건데요. 만약 실수로 삭제한 거라면 굳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파일명을 바꾸면서까지 삭제한 걸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그런데 이제 삭제한 파일 중에 이제 청와대 보고 문건이 있었습니다.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보고서가 월성 원전 경제성 최종 평가가 나오기도 전, 그리고 원전 폐쇄를 결정하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청와대의 탈원전 방침에 맞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가 거기에 껴맞춰진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함께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탈원전 반대단체의 동향을 담은 문건도 다소 발견됐는데 이 산업부가 시민단체까지 사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삭제된 그 문건들 중에서 그 북한 관련 파일이 17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또 되고 있잖아요. 이 예, 파일 작성 시기가 그 지난 2018년 4.27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16 2차 회담 사이인데, 그리고 파일 그 폴더의 이름도 특이하더라고요. 예, 이 파일들의 작성 시기를 보면 2018년 5월 2일부터 한 16일 정도까지인데요. 예. 파일 폴더명이 핀란드어로 포뇨이스, 즉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그 안에 이 북한 관련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문건까지 해서 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한 관련 파일을 총 17개 삭제했다는 겁니다. 당시 문건 이름만 들어보면은 북한 관련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또 북한에서는 원전 건설을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보답으로 원전을 선물해 주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를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아, 민주당에서는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엉터리 북풍 공작이라면서 지금 현재 정치권이 극단적 대립 중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아주 이례적인데요.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다라고 하면서 야당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부처에서 논의를 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병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이 산업부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안을 낸다? 이건 공무원이 현 정부, 현 대통령의 입장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건데, 이 음, 상식적으로 잘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 아이디어 차원인데 굳이 그거를 삭제를 왜 했는지도 음, 의문이고요. 결국 이번 의혹의 핵심은 파일 삭제 경위, 그리고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이나 시민단체 동향 파악과 같이 이 민감한 문건의 이 작성 경위에 대한 건데요. 예. 산업부는 일단 파일 삭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스스로 한 일이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일단 관련 파일들을 복원한 상태니까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올 7월입니다. 예. 윤 총장도 이번 원전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아마 임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계속 지켜보고 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게임스탑 나비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또 나눴었는데 이 게임스탑발 공매도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공매도 잔량이 가장 많은 이 셀트리온이 어제 하루 동안 14% 급등을 했어요. 예,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이 센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2조 1,464억 원입니다. 시총 대비 공매도 비중이 한 4.8% 정도 차지하는데요. 네. 유가증권 시장 2위인 넷머블과의 격차가 14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그 공매도 잔량이 1위입니다. 독보적. 이 음,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게임스탑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센트리온을 국내 반공매도 운동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이 센트리온이 한국판 게임스탑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3,138억 원의 공매도 잔고를 기록 중인 이 HLB도 7%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개인 투자자 모임인 그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이른바 이제 한투연이 이제 국내 700만 주식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공매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단체 주주 행동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한투연은 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레딧의 웰스트리트 배츠 게시판을 중심으로 이제 공매도 헤지펀드와 경쟁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요. 네. 이제 K 스트리트 배츠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연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일까지는 이제 공매도 폐지라는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서울, 여의도, 강화문 일대에 왕복 운행을 시키면서 반공매도 운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그 게임스탑 사태가 오히려
그 개미 투자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분석은 또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공매도 재개는 좀 미뤄질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는 좀 개미 투자자들에게 독이 된다 이런 분석은요. 경제를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고 나비 효과처럼 한쪽의 영향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게임스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헤지 펀드가 공매도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면 결국 다른 보유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메우거나 아니면 아예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음,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게임스탑 주식 매입에 뛰어들게 되면은 다른 우량 주식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실제 지난 29일 게임스탑이 하루 69%의 기록적인 급등을 했는데요. 그 하루 동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2%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생태계라는 거는 각종 다양한 생명체로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는 유익한 생명체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인데 공매도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 그러니까 경제 주체 모두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게임스탑 사태를 두고 이 공매도 세력 전체를 적대시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요. 음, 공매도 세력 역시 적절한 규제 안에서 경제라는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갈 그런 생명체로 취급을 해야지 이 전체가 패배하지 않는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게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병께서 말씀하신 지금 공매도 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경제 주체가 모두 패배할 수 있다. 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